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 1. 대만, 한국 무기 전부 주문하겠다. 3. 중국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의전 서열 3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자마자 대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중국. 이후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이 사실상 실전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자 전 세계 언론들의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만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일각에서는 미국에만 의존하던 대만이 갑자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모두 사들여 한국산 무기로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돈이 생길 때마다 미국산 무기만 고집하던 대만이 긴급으로 한국산으로 자국 군대를 도배하겠다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 군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인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가 중국산 무기에 비해 얼마나 압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지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9일 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겁먹은 불량배처럼 행동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미 MBC, MSNBC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시 주석이 취약한 위치에 있다,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하면서 시진핑은 대만과 전쟁이라도 일으켜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몇 달 뒤에 있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사면임에 실패할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대만을 돕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사실상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까지 계획하고 있는 미국. 대만 하나를 살리기 위해 중국과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을 한국에 옮기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국 고위 인사들이 대거 입국해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애플도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의 정보통신 대기업 애플이 대만 협력업체들의 대만산 대신 중국산을 공급 물품에 표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니케이 아시아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으로 가는 이들 업체의 제품이나 부품의 원산지를 대만, 중국 타이완, 차이나 또는 중화 타이베이,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표시했는지 신속히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조건들도 모두 맞춰주겠다며 과감하게 대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사실상 대만을 포기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더욱더 과감해졌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예고했던 군사훈련 기간이 종료됐음에 중국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군은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합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훈련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면서 지금 당장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대만 해역에 초근접한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중국 매체들은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의 영해가 뚫렸다며 대만 침공을 시작했음을 알렸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은 중국의 진전된 현대전 역량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해상 화력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짙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심리전에도 나섰습니다.
대만 여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대만 당국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8일 중국 공산당이 이달 1일부터 오늘 정오까지 대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시도를 272회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통해 민심을 흔들어 대만 통일을 위한 정치 작업을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 부국장은 대만 타오유안 공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중국 군함의 대만 동부 해안 근접과 같은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녔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쟁 전략이 특히 인지전 카그너티브 워페어 영역에서 극적으로 변화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중국의 심리전이 먹혀들었습니다. 대만의 영해가 뚫렸는데도 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며 대만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만 지방선거와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동시에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 대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만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공식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을 공격하는 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인지한 대만은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 중국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국방비는 고작 19조 원, 반면 중국은 279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만보다 무려 15배 이상 많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순간 잿더미로 변합니다. 동원 가능 군인 수 중국 7억 5,500만 명 vs 대만은 1,200만 명, 중국 전투기 3,300대 vs 대만은 740대, 중국 해군력 세계 1위 vs 대만 해군 세계 27위. 대만이 중국과 홀로 싸우면 절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한국과 협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만은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대만 싱크탱크는 대만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있는 대로 전부 사오는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중국의 115 수준밖에 되지 않는 대만이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동시에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높은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인데 미국산 무기는 너무 비싸고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는 중국산 킬러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격은 중국산과 비슷한데 성능은 10배, 20배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도 매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에서 매 순간 작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상 전쟁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2015년 중국군이 통제선 근처에 설치한 감시 초소를 인도군이 강제 철거해버린 사건. 2016년에는 중국군 250명이 이 통제선을 예고도 없이 넘어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동부 카맹 지구에 침투한 사건. 인도가 중국 접경에 탱크 100대를 배치한 사건. 그리고 지난 5월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국경 분쟁지에서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돌을 던져 10명이 부상을 입은 판공호수 난투극. 그로부터 한 달 뒤 6월에는 몽둥이를 든 600여 명의 중국군과 인도군의 무력 충돌 때문에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가란계곡 몽둥이 충돌 사건. 그리고 또 몇 달 뒤에는 무려 45년 만에 총기까지 사용하며 두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이후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지대에 서로 자신들이 가진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배치하며 일촉즉발의 힘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분쟁 지역에 벙커와 텐트 등 군사시설들이 빼곡히 설치되기 시작했고 경전차와 자주곡 사포, 122mm 다연 장로켓 등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보다 국방 예산이
4배나 많은 중국이 중국군 철수를 외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중국군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 덕분이라며 한국의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 탱크 100대를 물리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중국산 자주포 PLZ-5가 자칭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며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고는 인도 국민들은 박장대소했다고 인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사들인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PSZ-5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후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자주포 36대를 실제로 상대했고 놀랍게도 인도군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반면 파키스탄만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이 중국산과 14로 전투를 벌였음에도 완승을 거둔 셈인 것이죠.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에 홀딱 반해버린 인도는 처음 100대를 계약하더니 이후 추가로 200대를 계약. 최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만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가능한 대로 모두 사들이는 동시에 한국산 KF-21 전투기도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을 사들이기 위해 한국과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대만 싱크탱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은 한국산 KF-21 전투기에 K9 자주포까지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면 앞선 인도의 사례처럼 중국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한국산 무기에 당한 중국이 쉽게 공격조차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대만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팽창주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중국 본토가 분단 직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하이. 그런데 최근 상하이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의 독재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그들이 어째서 거리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의 SNS 이용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례를 들어 적극 대응하고 나섬으로 상하이 민주화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입니다. 상하이를 울린 한 영상이 있습니다. 집안에 갇힌 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통곡하는 한 여인의 영상. 상하이시 푸토구에 거주하는 이 여인에게는 신장투석이 필요한 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50일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령으로 인해 이 아이가 투석을 받지 못하면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시청하는 모든 이들을 눈물 짓게 한 이 영상은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봉쇄 기간 상하이 시민들이 겪었던 모든 인권 침해 사례들이 연이어 공유되면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중 심한 경우 음식이나 물을 배급받지 못해 죽은 사람까지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상하이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악에서 분노로 바뀐 상하이 시민들의 민심은 결국 폭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답게 그 어느 언론도 상하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칭화대학의 교수인 후한강은 이번 사건은 거듭되는 통제를 견디지 못한 이들의 애쓰기에 불과하다 라는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칭화대 교수 후한강은 이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불려올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온 사람입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공산당은 온갖 지식인들을 활용해 선제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나선 셈이죠.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여론전에서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당국은 방역요원과 공안경찰 인력만으로 50일 동안 상하이 봉쇄에 임했는데요. 상하이에서 이렇듯 큰 규모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나자 2만 5천 명의 군인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간의 봉쇄로 어수선한 상하이의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평화유지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 광밍르바오는 이 부대는 제47 합성여단 소속의 정예 보병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국에게 향해야 할 군의 총구가 자국민을 향하는 상황이 왔다 라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죠. 다행히 우려했던 길거리 발포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끔찍한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군인들이 무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해산시키는 모습이 SNS에 다수 업로드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밤마다 몰려온 군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민간인의 자택에 침입해 강제로 그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하이시에 들어온 뒤 공안과 협조 체계를 구성한 중국 군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 또한 중국 SNS에 업로드되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베란다에 나와 비명을 내지르는 상하이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해당 영상은 중국 인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화적으로 원리를 행사하는 인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이처럼 무자비하게 우리를 제압해도 되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한 네티즌은 중국의 국가를 인용, 노예되기 싫은 자들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몽둥이를 내리치는 중국의 현실이 웃기다. 라며 자조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던 일에는 흐린 눈으로 일관했지만 상하이는 엄연한 중국의 본토. 그렇기에 자신들이 이렇듯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네티즌은 당과 조국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언급하며 깊은 후회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은 날이 갈수록 격화,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중국을 떠나는 중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바이두에서는 이민과 관련된 검색량이 무려 400배나 증가, 시민들을 이렇듯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무서운 정부의 밑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의지가 검색량이라는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중국의 엘리트, 부유층은 이미 이민을 통한 탈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미 이민 컨설팅 회사 위양지턴의 대표 잭호는 지난 3월 말 이후 이민 문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몇십 배나 급증했다. 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서민층은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트층을 제외한 중국 서민층의 평균 수입은 1422위안, 한국 돈으로 2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는 몸을 누일 집과 먹을 밥을 구하고 나면 가진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죠. 중국 안으로 여행조차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민 프로그램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안인 겁니다. 심지어 이런 고민은 상하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국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도시 봉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대상으로 시안, 후베이 등 중국의 거대 도시들이 전부 언급되고 있어 이민을 갈 수 없는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인 도시 봉쇄, 상하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목격한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해 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3선 주석에 도전하는 시진핑. 전문가들은 그의 도전이 3선에서 끝나지 않고 종신 주석에 오를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권력욕은 주석 연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예전부터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덮어놓고 지지했던 상하이 시민들은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진핑의 진면목을 깨닫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 싸움을 시작한 그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